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준준 컨설턴트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공부할 대학은 도전하는 국민인 국민대학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적 실용융합인재를 원하는 대학인데 국민들은 몇 등급이 합격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민대학교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볼 수 있으며 2022학년도와 전체 동일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2023학년도의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수생 및 전체 지원자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측 상단의 출생 인원만 보고 단순 계산으로 판단한다면 올해 2004년생을 위한 대입이므로 작년보다 18,078명 감소하였음에도 그대로 모집 인원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과로 보았을 때 합격 라인이 상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면접 일정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인문 및 예체능 계열은 11월 26일, 자연계는 11월 27일 실시합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차후 수시 지원 시 반드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문계와 예체능 계열이 면접을 보는 11월 26일은 연대 국제형, 고대 학업우수형 인문이죠. 그리고 시립대 면접형 인문, 서울과기대, 그리고 숭실대 종합전형인 SSU 전형, 그리고 명지대 인문, 단국대 소프트웨어 전형, 경기대 학종인 KGU 전형 등이 같은 날 면접을 보게 되며 11월 27일에는 고대 학업우수형 자연계, 시립대 면접형 자연, 명지대 자연, 경기대 소프트웨어 전형 등이 같은 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면접을 본다는 것은 두 개의 대학에 모두 합격했을 경우 결국 한 곳만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 전형 요소별로 실제적으로 학생부 교과를 100% 보고 있으며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인문은 국, 수, 영, 사탐, 가탐으로 탐구 과목은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며 두 개의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로 나오게 되고 자연의 경우 국, 수, 영, 과탐으로 탐구 과목 역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추천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과라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므로 교과 성적의 경우 학년별 차등 없이 100%를 반영하며 혹시 인문계 지원자로서 3학년 1학기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으로 이수한 경우 과학을 제외하고 국, 경, 수 성적을 산출하며 반대로 자연계 지원자일 경우에도 사회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라면 국, 경, 수만 반영이 됩니다. 즉 국민대의 경우 3개 학기 국영수를 수강한 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 보통 교과만 반영하며 전문 교과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부분과 제2외국어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문계를 지원하고 싶은 이과 학생이라면 그리고 과학을 엄청 못 봤다면 대신 국영수를 잘했다면 인문계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성적의 우수함을 돋보일 수 있을 겁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보면 석사 등급별 배점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의 경우 합격 성적이 모집 단위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978점 이상 형성된다는 부분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며 지정 교과목만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하여 몇 개 대학의 평가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과 같이 국민대의 경우 미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생활기록부에 모든 교과목의 석자 등급이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진로 선택 과목 평가 부분이 바뀐 학교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과 성적 우수자와 2021년 교과 성적 우수자의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2021학년도 교과 성적 우수자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영어영문학부, 행정학과, 미디어 커뮤니티, 법학, 국제통상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의 편차가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 5개의 학과들은 올해는 어땠나요? 영어 영문은 0.36, 행정학은 0.52, 미디어는 0.49, 법학은 0.41, 국제통상은 0.4 등급으로 편차가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민대뿐만은 아닙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학과가 소위 펑크가 날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2021학년도 교과 성적 우수자 최저 등급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게 형성된 학과들에서 이렇게 2022학년도에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적으로 국민대의 경우 전체적인 학과가 작년 경쟁률이 다소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 전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학년도 최저 등급의 하락이 경쟁률 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등급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2등급 초반대 성적대를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수시 한 장 카드를 사용하여 안정권 라인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국민대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를 보며 모집 인원의 3배수를 1차 합격시킨 후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2단계 면접의 경우 30%를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도 함께 평가하므로 3학년 생활기록부 마무리하실 때 자기소개서 라인도 함께 고려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경우 결과를 보게 되면 최고, 평균, 최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 모두 합격 컷이 5등급대 이하로 내려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충분히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단, 종합 전형인 만큼 섣부르게 등급만으로 판단하실 수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평균치를 보니까 중중이나 뭐 러시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대가 4등급, 5등급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평균을 만든 것이 아마 외고와 특목고 혹은 이제 국제고 친구들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류 70%에 면접을 30%나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보다 특목고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곳에서는 2022년도에 기계공학부의 경우 3개 학과가 통합되어 선발되어진 만큼 3개 학과의 전체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특목고 학생들로 인해 마지막 최저 등급이 낮게 형성된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대의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 모집 인원이 같으므로 정시는 아니지만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경쟁률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자기소개서 또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엔 총 2단계로 이루어졌고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류 100%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2023학년도도 같은 전형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021학년도의 경우는 교과 성적을 반영한 점수였다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의 결과만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평균 결과에 속아 지원하지 말고 이 전형의 경우는 어문계열 및 외고라인의 학생들이 평균 성적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균에 속아서 나 4.91등급인데 나 4등급인데 라고 하고 서류 100%인 이 전형에다가 어문계열 및 외고라인이 합쳐진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일반고 친구들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부를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과 최저 등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는 교과가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접근할 때 프론티어 전형이 유리할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중앙대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전형과 유사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프론티어는 일반고 학생,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특목고 학생이 다수 지원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단 국민대의 경우 교과 종합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 교과와 프론티어, 교과와 학교생활 우수자,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를 모두 지원하셔도 되니까 우리 친구가 면접 날짜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리고 나의 생기부가 특목고 친구들과 비빌만 하다면 이렇게 면접이 없는 학교생활 우수자로 지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등등을 봤을 때 3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잘 보셔야 할 부분은 올해 경쟁률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서 접수 시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경우 학종인 만큼 유사 학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대학에 유사 학과로 옮기는 방법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2등급 중반에서 한 3등급 초반대, 특목고 친구라면은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3등급에서 5등급대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이 프론티어로 넣어야 될지 학교생활 우수자로 넣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면접 날짜도 프론티어가 많이 겹치기 때문이죠. 네네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의 학생분들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론티어의 일반고가 얼마나 들어갈까, 혹은 학교생활 우수자의 특목고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신다면 나의 생기부를 보고 내가 특목고랑 비벼도 되겠어, 안 돼, 난 프론티어만 넣어야 돼 라는 것들이 좀 나와져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대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의 서류 전형 평가 방법은 총 3가지 주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두 번째, 전공적합성, 세 번째, 인성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주도성에서는 자기주도성 30%, 발전 가능성 20%에서 50%를 보고 있으며, 전공적합성에서는 전공 잠재력 25%, 학업 능력 15%를, 인성에서는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을 10%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평가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적극적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이 있었고요. 또한 스스로 노력한 부분을 충분히 선생님과 소통하지 못하여 생활기록부 내에서 충분한 역량이 기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화면과 같은 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스스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평가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내용을 보면 캠페인을 진행함, 학용품이 바닥에 버려지고 쉽게 소비되는 것을 보며 좋은 방향에서 활용하고자 행사를 기획함, 스스로 기획했겠죠. 그리고 홍보의 중요성과 띵띵띵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기부 정신을 배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생태계 보존을 위해 건축을 할 때 자연과 함께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여,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조금 가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스스로 자기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생태계 보존 건축 내용은 짧게만 보여드렸는데 전공에 대한 노력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대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분석방송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감소 또는 증가된 학과가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학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인원수의 변화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인원 변동이 큰 학과입니다. 우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 전공이 전자공학부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 전공으로 학과명이 변경되면서 교과에서만 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늘어난 만큼 예비순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고와 최저 인원이 작을 때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다른 교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변동폭이 줄어든 응용화학부 나노소재 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경쟁률은 조금 높아졌으며
최고 등급은 올랐으나 최저 등급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우선 이렇게 인원 변동이 있는 두 개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본다면 인원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 합격 등급은 조금 상승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종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학부 및 응용화학부 바이오 의학 전공의 경우 인원 유무에 관계없이 최고 등급은 올랐으며 평균 역시 기존 컷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 컷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보는 편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2022년도의 경우 결과를 보았을 때 다른 수도권 대학과 마찬가지이지만 경쟁률이 상승하고 합격선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함께 지원하는 대학 라인이 비슷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발전에 나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서 대학 라인 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